Ready to start the day.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인생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에는 강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관람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작품은 마치 스톱모션을 보는 듯한 CG와 디테일이 살아 움직이는 레고를 주제로 단순히 상업영화라는 틀을 벗어내고 장난감의 새로운 고찰을 담아낸 가족영화이자 어른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 애니메이션 영화 레고 무비 리뷰입니다. There is yet one hope. The special has arisen. I know what you're thinking. He is the least qualified person to lead us. And you are right. 영화 레고 무비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서사를 기준으로 다양한 패러디, 미국식 유머 코드를 채워 넣었고 영화의 모든 개연성을 연결시켜주는 반전을 통해서 레고라서 만들 수 있었던 영화이자 레고라서 전달할 수 있었던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레고판 토이스토리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 매일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는 건설 노동자 에밋이 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딱 봐도 수상하게 생긴 여자가 공사장 주변을 기웃거리던 것을 포착한 에밋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의 미모에 굳어버립니다. 잠시 당황한 에밋은 실수로 발을 삐끗해 지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한참을 떨어진 에밋은 지하에 숨겨져 있던 신비한 피스를 발견하게 되죠. 피스는 자신을 만져보라며 에밋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유혹에 못 이긴 에밋은 결국 피스를 만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에밋,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레고 세계의 통치자인 로드 비즈니스가 초강력 무기 크래글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필 에밋이 크래글을 무력화시킬 피스를 등에 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문을 주도하던 나쁜 경찰은 에밋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 중이라는 생각에 피스를 융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사장에서 만났던 수상한 그녀가 터미네이터 패러디를 하며 에밋을 구하러 옵니다. Come with me if you want to not die. 그녀의 이름은 와일드 스타일. 모든 것을 조립할 수 있는 마스터 빌더인 덕분에 여러 부품들을 모아 오토바이를 조립하여 추격전해버리고 비행기로도 조립하며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려던 그때 와일드 스타일은 에밋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큰 실망감에 분노합니다. 그렇게 경계선을 넘어 도착한 곳은 서부 개척 시대. 사실 레고 세계는 경계선만 넘으면 다양한 세계로 오갈 수 있던 것인데요. 와일드 스타일은 잠시 진정하고 자신의 스승인 미트로비우스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미트로비우스는 피스를 손에 넣은 자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예언을 펼친 인물이었고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에밋이었는데요. 하지만 에밋은 마스터 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재력을 깨우고 마스터 빌더가 되는 법을 알려주려 하지만 에밋의 머릿속에서 본 것은 고작 2층 소파뿐이었고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금세 뒤를 쫓아온 나쁜 경찰에 의해 또 한 번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위급한 순간 에밋은 재치있게 바퀴를 연결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차 다리가 무너지게 되고 절체절명의 순간 배트맨이 등장합니다. 배트맨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한 에밋 일당. 마스터 빌더들을 모두 소집하기 위해 구름왕국 뻐꾸기랜드에 위치한 계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The what? 그곳에는 각종 유명인들이 있었고 피스를 가진 에밋은 그들 앞에서 갑작스레 연설을 하게 되지만 마스터 빌더가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뻐꾸기랜드를 침공하는 나쁜 경찰. 사실 아까 추격전 때 에밋의 발에 추적 장치를 붙여놓았던 것인데요. 또다시 위기의 순간 마스터 빌더들은 힘을 모아 잠수함을 조립하여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폭발해버리는 잠수함. 그렇게 에밋 일당은 전멸하나 싶었지만 모두에게 조롱받던 에밋의 2층 소파가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봤던 메탈 비어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2층 소파에 흥미가 생겼고 모두를 성공적으로 구출하게 되죠. 에밋은 그들을 속이려면 창의적인 발명품보다는 설명서대로 따라야 한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약간의 불만 접수가 있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우주선을 완성하고 로드 비즈니스의 기지로 잠입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크레그를 봉인하려던 그 순간 와일드 스타일이 잡힌 것을 보고 망설이던 에밋은 결국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모두 붙잡힌 에밋에다 비즈니스 회장은 피스를 빼내어 시궁창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한폭탄까지 터질 위기에 처하자 에밋은 자신을 희생하여 폭탄의 선을 끊어내고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See you later, alligator. 눈을 뜬 에밋은 처음 보는 거대 생명체가 레고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밋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린아이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과연 에밋은 로드 비즈니스를 막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레고 무비는 단순히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한 주인공이 세상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웅 서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레고를 홍보하는 상업영화로 바라보기 쉬우나 그렇다고 광고로 취급하기엔 이 영화에 담겨진 이야기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선 레고 무비에서 꾸준히 강조되는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밋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전형적인 엑스트라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말 평범하다는 뜻이죠. 또한 성격마저도 어디서든지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에밋은 본인만의 개성이 없다고 불립니다. 심지어 개성이 너무 없어서 자신의 일상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랑받는 방법이라는 설명서에 지친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화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이 설명서를 읽는다는 묘사가 없는데 말이죠. 물론 비즈니스 회장이 지정한 틀 속에서 모두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밋은 갑자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피스를 손에 넣었지만 그 누구도 에밋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어다니는 열쇠 취급에 불과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에밋은 본인이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에밋은 적응이라도 잘하지 개성도 없는데 적응도 못하고 소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삶의 큰 걸림돌일 텐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주제의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갖춰야 할 의지와 노력은 스스로의 믿음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이 영화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서사였지만 예언이 가짜였다는 것으로 클리셰를 확 비틀어버립니다. 그렇다는 건 예언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에밋은 잦은 실수로 쉴 틈 없이 도망을 치게 되지만 반복되는 좌절 끝에도 본인이 능력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솔하며 옥탄 타워에 성공적으로 침입할 수 있었고 큰 좌절을 겪는 순간에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비로소 진짜 영웅으로 성장하는 에밋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에밋과는 다른 예시로 비즈니스 회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구조를 개성이라는 이유로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식으로 독재 정치를 펼치지만 사실 본인이 남들처럼 개성도 없고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아버리는 열등감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때문에 에밋을 보고는 자신보다 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너라는 대사를 통해 특별함에 얼마나 집착하는 인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에밋의 일침을 통해서 영화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제대로 드러나죠. 당신 꼭 악당이 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어. 남들보다 특별해지려면 나보다 특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발상으로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실에 비유하자면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시기질투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개성이 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특별하고 개성이 없다면 뭐 조금씩 만들어가면 되는 단계니까 잠재적으로도 한없이 특별하다는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레고라는 장난감 자체가 상상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형화된 제품들을 뜯어내 상상력을 발휘하는 아들을 보고서 의견 차이로 충돌하는 부자관계가 엿보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아들을 주제로 그려냈다고 해서 영화처럼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를 뒤집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사회와 상상력을 더한 개성이 서로를 이해한다면 비로소 새로운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 영화는 시스템에 저항한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에밋이 리더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단체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에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어떤 분야에서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에밋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은 영감을 받고 비즈니스 회장의 로봇들에게 저항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터 빌더들은 서로만의 개성을 고집하며 팀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에밋에 정형화된 사회의 질서와 마스터 빌더들의 상상력 넘치는 개성이 화합할 수 있도록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도 같았던 에밋이 여러가지 모험을 겪으며 경험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갔는데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사회의 틀을 변형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레고 무비의 주제의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인 이유를 과대 해석으로 설명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영화 리뷰 영화들 중 가장 킬링타임으로 보는 영화이기도 한 레고 무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 인생 첫 인생 영화가 학생 때 관람했던 레고 무비였기 때문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 영화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깊게 파헤칠 수 있도록 도와준 저의 첫 영화가 레고 무비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해석이긴 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일치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